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아침 10시 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주요 원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요 원인이 슬슬 금이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 번에 박살시키는 뭐 그런 엄청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은 그냥 중앙은행 사람들의 잔잔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좀 반응이 나타난 것은 그 중앙은행 사람들의 잔잔한 발언들이 누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종식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원로이사의 발언이 있었지만 이 발언이 엄청나게 핵폭탄급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 거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 오랫동안 많은 중앙은행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야, 니네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지 마라.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은행장도 있죠. 한국은행에 있는 이창용 총재도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은행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잽을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큰 펀치 한 방이 아니고 잽을 많이 날렸는데 그 많이 날린 잽이 누적이 되면서 시장이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발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후퇴하면서 시장이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래서 뭐 일부는 금리 인하가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설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라면은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 희망찼던 연말과 같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제 트럼프가 코커스 승리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 이렇게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하락했다고 무조건 요게 악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자고요.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건 참고적으로 좀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홍해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요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혹은 잔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하락,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는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요게 어떤 주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갖다 붙일, 다른 재료는 안 갖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상치를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주로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요즘에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금융주,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써있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색깔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진하다.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점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적 발표의 영향 등인지 증시가 일단 막 잘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슈들 좀 살펴봤고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특별히 달라진 거 없습니다. 기존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충만하고요. 힘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전 세계 주식은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 누구죠? 지금 대장? 일본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89년 버블 증시 고점에 도전을 하면서 지금은 일본 증시가 대장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직 강해요. 그런데 변화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젯밤에 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긴 했어요. 뭐에서? 금리와 달러에서 변화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금리 어젯밤에 막 상승을 하면서 좀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금리 기준으로는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는 아직 고점을 넘지는 못했죠. 아직 고점을 넘지 못해서 이거 상승 추세로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뭐한데,
근데 조금 좀 의미 있는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달러가 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고 있고 박스권 몇 거래일 동안 한 2주 가까이 박스권이었던 자리를 돌파한착하면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존 추세라는 표현은 이제 갖다 버리겠습니다. 기존 추세, 금융시장의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몇 달간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우려먹었던 표현인데요. 이거 폐기.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왜냐? 금리가 일단 달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금리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일단 아직까지 기존 추세 유지입니다만은 금융시장 전체적인 이 흐름은 제 생각엔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물 금리, 더욱 장기 금리, 예를 들면 30년 국채 금리는 한 일주일간의 박스권을 끝내고 명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외바닥이 여기 있었고 여기가 쌍바닥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점은 이렇게 N자로 높아지고 있구나. 상승 추세로 전환됐구나. 더군다나 고점도 높였지 않냐. 명확하게 상승 추세 전환된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의 하락 추세는 일단 사실상 끝나지 않았느냐. 물론 판단의 기준은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10년물은 아직 전고점을 넘지는 못해서 조금 좀 이거 아직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런 모습 보면은 좀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추세는 금융시장 기존 추세 그런 표현은 이제 안 씁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참고 잡았던 금리의 변화, 어떤 달러의 변화가 어젯밤에 화끈하게 좀 나타났으니까 물론 뭐 약간의 확인은 필요할 수 있죠, 그죠? 어젯밤에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상승이 속임수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어젯밤의 움직임은 좀 진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보시면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박스권 기간 조정했단 말이죠. 기간 조정하고 금리나 기대감 후퇴라는 재료를 갖고 매파적인 발언들이 누적 후퇴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믿어주기로 일단 뭐 마음을 먹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2주 가까이 옆으로 빌빌빌 기다가 확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거고 상승 목표치도 지금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신뢰도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 금리와 달러가 저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안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시면은 주식시장은 양봉으로 이렇게 매수세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조금 좀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워낙 투기성이 강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이런 엇박자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와 달러가 뭐 하루 정도 급등했는데 하루 정도 주식이 오를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계속해서 뭐 금리와 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그런다면은 증시가 이렇게 계속 강하긴 어려울 거거든요. 어젯밤에는 이제 금리와 달러 주식시장이 디커플링이 살짝 됐지만 하루 정도는 아직까지 이 금리와 달러 그리고 금리와 달러 주식의 이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깨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앞으로 이제 금리와 달러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정한 게 맞다라면은 증시도 좀 내려오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좀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락하고 싶으면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 초반에 먼저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양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뭘 해야 될 필요는 어젯밤에 없었어요. 어젯밤에 사실 피곤해갖고 엄청 빨리 잤습니다. 미국 증시 시작도 못 보고 그냥 잤어요. 근데 뭐 제가 굳이 봐야 될 필요는 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어쨌든 위쪽에 저항은 어딘가 확인을 해놓은 셈이고 어젯밤에 당장 저항을 넘어갈 것 같진 않았고 그래서 빨리 잤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해서 3거래일째 일단 저항이 확인이 되긴 됐는데요. 하여튼 하락할 것만 빨리빨리 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잤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존 포지션 홀딩하고 잤어요. 제 입장에서 기존 포지션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위쪽에 일단 저항은 못 넘어갔으니까 제가 하방 진입을 했던 근거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걸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잘 지켜보면 됩니다. 중요한 저항 넘어가지 못했다. 오늘 밤에 또 다시 열심히 싸우겠네요. 그죠? 넘어갈지 말지. 하여튼 근데 금리와 달러의 방향이, 금리와 달러가 어떤 좀 변화의 바람이 좀,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증시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증시는 매수세를 확인했다. 그죠? S&P도 뭐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네요. S&P는요. S&P는 약했네요. S&P는 저항을 확인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그럭저럭 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쌍고점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어젯밤에 매수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지켜보고, 근데 아무튼 쌍고점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딘가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올랐겠죠.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올랐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박스권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돌파한 짝도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이 자리 박스권 돌파한 짝 하면은 이제 위쪽에는 저항이 없는 구간, 증시가 본격적으로 급락폭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죠? 저항이 여기 있고 이 저항을 넘어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봤고요. 애플 조금 혼조한 구간에 갇혔습니다. 애플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지고 나서 반등의 한계를 인식을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반등의 한계구나 라는 걸 인식을 했는데, 어젯밤에 또 여기서 또 어떤 지지력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약하지만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혼조한 구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이제 이 전저점이 붕괴가 되고 깨지면 이제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지면서 하락 추세가 된다. 하락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애플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난번 역사적 고점 중요했던 자리, 결과적으로 이 자리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미 있는 레벨업, 의미 있는 시세를 보여주는 데는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애플은 답답하다. 애플이 약하다. 대신 다른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됐을 거예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강합니다. 명확하게 강합니다. 음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상당히 강합니다. 주식시장 아직까지 강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종목들이 아직 강해요. 애플이 지금 약한 거지. 애플이 약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같이 약해져야 되는데, 애플이 약한데 그 빈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채워주고 있으니 참 주식시장이 참 하락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뭐 지켜보자고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일단 지켜보면 되겠다. 입 다물고 아무런 기대도 갖지 말고 그냥 저항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 하방 베팅을 한 거고, 그냥 이제 입 다물고 지켜보면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을 가질 것도 없고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자, 유럽 증시 어젯밤에 하락 출발했는데 역시나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고 일단 잘 빠지고 있다. 뭔가 좀 더 약해졌습니다. 레벨 다운 될랑말랑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영향권에 있다. 뭐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뭐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완전히 깬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살아는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어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쭉 다 봤죠? 현물 지수로 봤으니까 뭐 굳이 선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나스닥 어딘가 못 넘고 있다. 17,000에서 17,050이 뭐 중요한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못 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뭐 S&P 약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드리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 시장은 좀 강하긴 강해요. 그죠?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뭐 양봉의 거의 뭐 상승에 가까운데, 보시면 거래량도 슬슬슬 또 뭐 이렇게 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비교적 강합니다. S&P가 조금 좀 힘이 빠지고 있고 러셀 지수가 좀 힘이 빠지고 있죠. 러셀 지수는 분명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환매의 그런 흐름도 다소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보시다시피 러셀 지수가 어젯밤에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근데 이 한 2주 가까이 지켰던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N자로 갈 수 있거든요. 하락 추세 강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순환매를 받아줄 한쪽의 축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강한 거고요. 금리와 달러가 어떤 변화가 조금 나타난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오늘 밤까지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예.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 예.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제유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가도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에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그 원자재들이 일제히 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구리도 떨어지고 뭐 골드도 떨어지고 저기 천연가스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참 어젯밤에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요. 북극 한파에 유정이 얼어붙어 가지고 천연가스 공급이 1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사실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정작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더 급락을 했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뉴스에 팔으라는 건가요? 하여튼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아, 지금까지 천연가스가 올랐던 거는 뭐 이런 소식들도 좀 영향을 미치긴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 다 뉴스에 팔으라는 게 참 뉴스에 팔으라는 그런 격언이 좀 생각이 나는 거여서 저런 기사를 좀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여튼 뭐 천연가스를 뭐 어떻게 해라라는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조정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천연가스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잘 안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이제 저기 콜옵션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물론 콜은 비싸고 여전히 물론 풋도 비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콜옵션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체중까지 왔고요. 풋옵션은 이제 슬슬 좀 보기 좋게 좀 살이 좀 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죠. 명확히 다르죠. 계속해서 한 뭐 9거래일, 10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풋옵션들이 이제 살이 지대로 쪄가지고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터지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지금까지의 하락과 코스피 지금까지의 이런 하락과 오늘의 하락은 약간 결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어가던 풋옵션이 뭐 슬슬 운동하면서 살이 조금씩 찌던 그런 때라면 오늘은 풋옵션이 폭식을 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보시면 풋옵션이 오래간만에 시세를 좀 시원하게 주고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풋옵션에 살짝 슈팅이 좀 걸린 그런 모습인 거고, 이쯤 됐으면은 뭐 솔직히 어떤 하락은 약간 일단락 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다운 정도, 하락이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일단 거의 다운 정도로도 볼 수가 있다 싶습니다. 좀 고민해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슈팅이 살짝 걸린 거예요. 슈팅이 살짝, 그죠? 풋옵션이 변동성이 터졌다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요. 또 그리고 지금 선물지수 자리로도 봐서, 선물지수 자리로 봤을 때도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이 새해 첫날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 하나가 일단 이 정도면 거의 수명을 다한 정도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좀 그런 생각은 살짝 하긴 해야 돼요. 다만 이 하락이 지금 지난번 이상한 슈팅이 걸렸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약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은 계속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아래로 해서 계속해서 슈팅이 걸리면서 더 빠질 수 있긴 한데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는 이거 아래 오늘 지금 이 정도 가격 선물 한 335 장대 양봉 공매도 금지로 나왔던 장대 양봉 있죠? 이 장대 양봉 종가가 335.3이거든요. 이 자리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거는 이제는 좀 언더슈팅이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슈팅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투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군다나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증시 쫄딱 미끄러지면은 이 한국 증시 이미 빠질 만큼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슈팅성 시세 더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만약에 이제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쯤에서 일단 어떤 하락파동, 지금 새해 초부터 시작된 코스피의 하락파동은 일단 거의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보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목적지에 다 왔다. 하지만 슈팅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하방 추격은 하면 안 되는 때죠. 더욱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언더슈팅이 강하게 걸려갖고 증시가 막 여기서 대폭락을 하면서 쭉쭉쭉쭉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또 주식 매수, 지수 상승 베팅을 또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제 생각에 뭐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예.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거 심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수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하방 추격도 못하고 상방 베팅도 못하고 그냥 손가락이나 빨아야 되겠죠. 그죠? 시간 잘 보내시면 됩니다.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만 그냥 룰루랄라 하시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어떤 큰 시세의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갖고 1년 반 빠지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등을 했는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콜대박 시세를 줘가지고 역사적인 시세를 줘버려갖고 여기서 상승의 힘이 많이 빠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이 위쪽에 저항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돼버리면 빠지면 얼마나 많이 빠지겠냐. 자칫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여기서 큰 하락연자가 시작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적인 어떤 긴 하락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계속해서 저는 일단 가지고 갑니다. 예. 뭐 풋옵션이 뭐 조금 랠리를 펼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아직까지 풋 초대박 못 봤잖아요. 콜옵션에서 풋 초대박 봤는데 콜에서 초대박 봤는데 풋에서도 초대박 봐야죠. 풋 초대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풋 초대박은 어떤 특징 나타나죠? 지난번에 콜 초대박에서도 봤던 그런 특징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외가 옵션 막 0.1, 0.2 이런 저가형 옵션들이 하루에 막 300%, 400%, 1000% 막 이런 시세가 한 2, 3거래일쯤 나오면은, 그러면 콜옵션 목숨 다 하는 거구나. 우리 봤잖아요. 똑같은 일 풋옵션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시세는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단기적인 풋옵션 고점일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이게 지난번 콜 초대박 났던 것처럼 0.1, 0.2짜리가 시세가 이게 뭐냐고요. 그죠? 한 하루에 막 300%, 500%, 1000% 정도 놔주면은, 그러면 이제 풋도 살이 쪄서 생명이 다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는 아직 가벼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제 생각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아직도 콜옵션은 한참 더 죽어야 된다라는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급하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단기적으로 풋이 조금 좀 너무 많이 달렸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고 좀 이거 제 이야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죠? 코스닥도 잘 빠지고 있네요. 오늘은 보시면 평상시와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순환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상승 종목 수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상승 종목 수 100종목, 코스피에서 100종목, 코스닥에서 200종목. 이 정도면 전 종목 다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평상시와 다르죠. 평상시에는 그래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빠졌다면 오늘은 대놓고 전 종목이 다 빠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날이다. 이런 날은 또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하락에 어떤 목표치는 거의 다 충족이 되었을 가능성 정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율도 어쨌든 레벨업 굳히기는 들어간 것 같아요. 1320원 돌파 안착에 대한 굳히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얘도 조금 움직임이 물론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저항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한 대략적으로 1340원까지는 저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좀 급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가격 조정이 아니었어요. 기간 조정이었어요. 기간 조정 보이고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얘도 어떤 목표치 같은 거는 거의 다 왔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움직임이 과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애매한 때고요. 미국 증시 중요한 때죠. 그죠? 잘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